밤새 뒤척이며 방광의 애절한 부름에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보내셨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분명히 약이나 먼 병원 없이도 단 하룻밤 만에 당신에게 편안한 잠을 되돌려줄 기적의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질문 하나에 답해 주세요. 어젯밤 당신은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나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셀 수 없이 많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에 잠에서 깰 때마다 내가 늙었구나, 정말 칠칠맞네 라고 한숨 쉬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부분처럼 조용히 받아들이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76세의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매우 인자하고 건강한 분이셨지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는 흑빛처럼 어둡고 칙칙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밤이 너무 무섭다고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소변 때문에 4~5번이나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반쯤 잠든 채 화장실로 향했고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요양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주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할머니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야 저게 바로 내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야간뇨라는 질병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이 매일 밤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저는 방금 질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고 방광이 노화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체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조금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계속 잠에서 깨면 뇌 속에 위험한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깊은 잠은 뇌가 정화되고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잠에서 깨는 것은 이 중요한 과정을 방해하고 독소가 계속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박순자 할머니처럼 어두운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불행히도 넘어져 고관절 골절과 같은 부상을 입으면 남은 여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뇨는 사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단 하루 만에 실천한 후 그날 밤 소변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수술을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비싼 약을 드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일단 알게 되면 누구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년간의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밤에 소변 때문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도록 확실히 도와줄 5가지 해결책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밤부터 당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흥미롭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순면 2글자를 남겨주세요. 자,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단 하루 만에 소변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던 2가지 핵심 비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당신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별표 첫째, 오늘 저녁 6시부터 물 마시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별표 생수뿐만 아니라 국, 과일, 차 이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면 목만 축일 정도로 살짝 입술을 적시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저에게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비타민 섭취를 위해 사과나 배를 깎아 먹었죠. 그게 제 유일한 낙인데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할머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들이 밤에 잠에서 깨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관리라는 생각으로 몸에 섭취한 수분량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에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 속에는 아주 똑똑한 수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간단히 말해 소변을 농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 수문장은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신장에게 주인님이 주무셔야 하니 소변량을 줄여라라고 명령합니다. 덕분에 젊었을 때는 밤에 소변이 아주 적고 농축되어 생성되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불쌍한 수문장도 늙어서 더 이상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밤이 되어도 소변량을 줄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소변은 나처럼 계속해서 맑고 묽게 생성됩니다. 우리 방광은 종이컵 2개 정도 크기인데 밤새도록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 어떻게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뇌는 경보를 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웁니다. 그러니 호르몬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조절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이것만 지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별표 둘째, 잠들기 2시간 전 소파에 누워 다리를 신장보다 20분 정도 높게 올려두세요. 별표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치거나 벽에 다리를 기대도 좋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소변과 다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발을 보았을 때 양말 자국이 선명하고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이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 인해 몸속의 수분이 다리로 내려가 축적됩니다. 종아리에 물이 하수구처럼 가득 고이는 것이죠. 하지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리에 축적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더 이상 중력에 의해 아래로 당겨지지 않고 위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장으로 돌아오고 결국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신장에게는 이것이 갑작스러운 충격입니다. 주인님이 막 누웠는데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몰려오니 신장은 서둘러 그것을 소변으로 만들어 배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든 지 한두 시간 만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이유입니다. 다리에 있던 모든 물이 방광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자는 동안 그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대신 잠들기 전에 미리 배출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볼 때 20분 동안 다리를 높게 올려두세요. 다리에 있는 물이 순환되어 소변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모두 배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이 잠들기 전에 깨끗하게 비워져 훨씬 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다리를 올린 날과 올리지 않은 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잠그세요. 잠들기 전에 다리를 높게 올려 물을 배출하세요. 오늘 밤 이 2가지를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당신은 완전히 다른 상쾌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겠죠? 야간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 마시는 것을 멈추고 다리를 높게 올렸는데도 밤에 잠에서 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 봉투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법입니다. 혹시 저녁 식사 후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그 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침에는 제가 자주 잊어버려서 저녁 식사 후에 혈압약을 먹는 게 편해요. 할머니는 매우 성실한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혈압 약에는 이뇨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뇨제가 무엇이냐고요? 이름 그대로 몸이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도록 강제하는 약입니다. 혈관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몸에서 물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이 약의 효과는 복용 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저녁 7시에 이 약을 복용한다면 새벽 1시, 새벽 3시, 새벽 5시 우리가 가장 깊은 잠을 자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약이 효과를 발휘하여 신장을 자극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장실에 가야 할 것입니다. 단지 약의 효과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박순자 할머니의 처방을 변경했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아침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단지 약 복용 시간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낮에는 소변을 조금 더 자주 보더라도 우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낮 동안 모든 소변을 배출하고 나면 신장도 밤에는 쉴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 제가 야간요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 약에 이뇨 성분이 들어있나요? 아침에 복용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밤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 이것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밤에 잠에서 깼을 때 뇌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우 깔끔한 분이셔서 소변이 조금만 마려워도 벌떡 일어나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소변량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느낌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보내는 가짜 신호, 즉 절박뇨입니다. 우리 방광은 사실 꽤 큽니다. 종이컵 두세 잔 정도의 물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의 센서가 더 민감해져서 반 컵만 차도 뇌의 주인님, 가득 찼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라고 보고합니다. 밤에 잠에서 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은 이 거짓말쟁이 센서를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아, 주인님이 내 말을 바로 듣는구나 라고 학습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에서 깨서 소변이 마렵다고 느껴진다면 서둘러 시계를 보지 마세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속으로 숫자를 세세요. 단 2분만요. 천천히 120까지 세어보세요. 심호흡을 하고 이것은 가짜 신호야. 내 방광은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2분을 참아내면 그 급박한 느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혹시 제가 못 참으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천해보니 120까지 세기도 전에 다시 잠드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량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광 용량을 늘리고 뇌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자면 여러분 중에 코골이가 심한 분 계신가요? 만약 수면 모호흡증이 있다면 당신의 심장은 살려줘, 숨 막혀 죽겠어 라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때 심장은 매우 강력한 이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몸은 자신이 물이 너무 많아서 숨쉬기 힘들다고 착각하고 빨리 물을 제거해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폭포수처럼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주변에서 너 자다가 숨 안 쉬더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비뇨기과가 아니라 수면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코골이만 치료해도 야간뇨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약 복용 시간 변경, 잠에서 깼을 때 2분 참기, 그리고 코골이 확인. 여기까지 실천하셨다면 당신은 야간뇨와 작별할 준비의 90%를 마친 것입니다.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해야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박순자 할머니가 실천하고 있는 야간뇨 탈출 24시간 시간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시간표대로 3일만 따라하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물 한 잔을 마시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 여유롭게 드셨지만 이제는 잠에서 깨자마자 드십니다. 약이 낮 동안 효과를 발휘하고 밤에는 효과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전과 낮 시간은 자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낮에도 물을 마시지 않으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낮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속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고 국도 편안하게 드셨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완전히 중단하세요. 그리고 과일도 이때까지만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먹는 배 한 조각이나 수박 한 조각이 밤새도록 당신을 괴롭히는 범인입니다. 저녁 6시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국물에 안 배열하고 말하세요. 건더기가 많고 물이 적은 음식을 드세요. 식사 후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도 반 컵으로 줄여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것을 가장 어려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녁에 입이 텁텁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목이 마르다면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작은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 드세요. 이것은 갈증을 해소하면서도 실제로 몸에 섭취되는 수분량은 매우 적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저녁 8시는 드라마 시청 시간입니다. 이때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마세요. 베개를 높이 쌓아 그 위에 다리를 올려주세요. 아니면 바닥에 길게 누워 소파에 다리를 걸쳐도 좋습니다. 단 20분만요. 이것은 하루 종일 중력으로 인해 다리에 쌓였던 물이 서서히 아래로 흘러내려 방광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밤 10시,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가세요. 최대한 모두 배출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후 침대에 누우세요. 만약 새벽 2시에 잠에서 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둘러 일어나지 마세요. 내 뇌가 또 속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심호흡을 하고 1부터 120까지 숫자를 세세요. 만약 120까지 세었는데도 정말 참을 수 없다면 그때 가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다시 잠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궁금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의사 선생님, 어르신들은 물을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져서 뇌졸중에 걸리기 쉽다고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 걱정하시죠? 제가 바로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낮에 충분한 물을 마셨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낮에 흡수한 수분량은 밤새 혈액순환을 문제없이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오히려 밤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잠을 못 자는 것이 당신의 혈압과 뇌 건강에 더 나쁩니다. 안심하고 저녁에는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두 번째 질문. 소변 일기. 꼭 써야 하나요? 너무 번거로워요. 네, 번거롭다는 것을 압니다. 매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3일만 기록하면 됩니다. 정확히 몇 ml인지 측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략 종이컵 반 잔, 종이컵 한 잔 가득이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밤에 잠에서 깼을 때 소변량이 많다면 물 섭취량을 더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소변량이 적은데도 계속 잠에서 깬다면 그것은 방광과민의 징후일 수 있으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당신의 일기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3일간의 일기를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 정말 대단한 환자분이시네요 라고 말하며 두 팔 벌려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박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실천한 후 할머니는 몸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저를 믿고 단 하루만 실천해 보세요. 이럴 것이 없지 않나요? 하지만 그 미천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의지를 다지기만 하면 됩니다. 댓글에 실천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당신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실천하겠다는 당신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댓글로 서로를 격려하면 더욱 좋겠죠?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가 꽤 많아서 다 기억할 수 있을지 걱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걱정 마세요. 복잡한 설명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숙면을 위해 이 세 가지 핵심 원칙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냉장고 문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별표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과일, 국물 등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통행금지 명령을 내리세요. 별표 우리 몸의 신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몸속의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당신이 직접 잠가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디저트 과일 한 조각의 유혹에 저항하세요. 그 작은 인내가 밤새 당신의 숙면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별표 둘째, 잠들기 20분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별표 이것은 하루 종일 중력으로 인해 다리에 쌓였던 체액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그 물이 밤새 당신의 방광을 공격할 것입니다. TV를 볼 때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베개를 쌓아 다리를 올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를 처음부터 줄여나갈 것입니다. 별표 셋째, 약은 아침에 복용하고 밤에 잠에서 깼을 때는 2분을 참으세요. 별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혈압약을 아침에 복용하도록 변경하세요. 그리고 밤에 잠에서 깼을 때 뇌가 보내는 가짜 신호에 속지 마세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120초 동안 숫자를 세세요. 그 짧은 기다림이 과민한 방광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박순자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할머니에게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밤 몇 번이나 깰까? 자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 불안감은 해가 질 때마다 할머니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가 어떤지 아시나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정말 상쾌하고 행복해요. 밤새 푹 주무시니 할머니의 안색이 달라졌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아 놀이터에서 손주들과 뛰어놀 힘이 생겼습니다. 야간요가 사라지고 오랫동안 잃었던 활력과 자신감이 되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간요는 결코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편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높은 결심으로 단 3일만 실천해 보세요. 만약 3일 후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3일간의 소변 얘기를 가지고 병원에 가세요. 우리는 의학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당신 자신의 몸을 돌보려는 결심입니다. 당신의 밤이 더 이상 화장실을 오가며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달콤한 휴식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한 번도 깨지 않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을 꾸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였습니다.